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1년 동안 국어 시간에 만나게 될 국어교사 이은미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올려놨는데 필독이라고 했어요. 자, 모두들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아직 읽지 못한 친구들은 자, 이번 강의가 끝난 후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국어 교과서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필기도구는 선생님이 공지했던 대로 펜 그리고 형광펜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제일 처음으로 나갈 단원은 4단원이에요. 선생님 단원의 구성을 조금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자, 4단원을 먼저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4단원을 한번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자, 선생님도 한번 교과서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4단원을 펼치니까 제목이 설득의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자, 그리고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라는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이의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대단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첫 번째 소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4페이지예요. 자,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소단원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렇죠.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논증이라는 조금 다소 어려운 말이 나와 있죠.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논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영상은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걸어두는 두 개의 영상을 모두 다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자, 먼저 논증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자, 이거 쉽게 일단 단어 뜻 그대로를 설명을 한다면 논증, 바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무엇을 증명을 할까요? 네, 자기 자신의 주장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주장에 반드시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바로 근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라는 부분에서 논증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주장이라는 단어와 근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글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논증 방법이 결정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파일 하나를 열어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다가 선생님이 학습 자료로서 탑재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거와 주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는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상의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명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나 주장, 이걸 명제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자, 그래서 논증이라는 말 속에는 이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 혹은 주장과 근거의 어떤 그 논리적인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글 속에서 요거를 파악하는 것, 바로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논증 방법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귀납. 자, 두 번째, 연역. 자,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납 논증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에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어주면 개별적 또는 특수한 이런 말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야,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어떤 특수한 어떤 사실들에서 일반적,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보편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다. 자, 개별적인 사실에 쭉 그거를 근거로 나서 마지막 결론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귀납 논증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비는 알을 낳는다. 자, 매미도 알을 낳는다. 자, 나비와 매미는 곤충이다. 자, 따라서 곤충은 알을 낳는다라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개별적인 사실은 뭡니까? 나비가 알을 낳고 매미도 알을 낳고 자,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니까 곤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서 곤충이 알을 낳는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지금 우리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를 더 들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읽기 단원에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귀납 논증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교과서 인물에 나왔던 갈릴레이가 나왔습니다. 갈릴레이는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네. 자, 또 하나 공자도 죽었다. 네,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죽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 사람이다. 자, 따라서 밑에다 써볼게요. 그러므로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이러한 결론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갈릴레이, 공자, 스티브 잡스. 자, 이런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사람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납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려면 일반적인 원리는 어떤 결론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려면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죠. 위에 근거로 제시한 개별적인 사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출해내는 결론은 굉장히 타당성이 높게 되고 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왜냐하면은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 설명 부분에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개별적 사례들로부터 이끌어내는 주장은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결론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지금 놨는데 만약에 개별적인 사실에 놓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은 참이 아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납 논증은요, 100%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실 모두를 사실은 근거로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로부터 이끌어낸 그런 사례들 중에서 어떤 예외적인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은 결론은 참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례, 즉 개별적인 사실들이 근거로 오는 개별적인 사실들이 충분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논증이 타당할, 즉 맞을 혹은 참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귀납 논증. 자,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이 바로 귀납 논증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유추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역 논증을 먼저 보겠어요. 자, 연역 논증은 귀납 논증이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귀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끌어냈죠. 그렇지만 연역 논증은 반대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을 제일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마지막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이에요. 그렇다면은 귀납 논증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도 서로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자, 모든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이렇게 큰 어떤 전제, 대전제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걸 놨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결론은 뭐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 개별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지금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놓은 이 개별적인 사실과 맨 처음에 놓은 대전제로서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보다 더 큰 일반적인 개념이고 어떤 것이 보다 더 작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떤 그 구체적인 사실인지가 아마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연역 논증에서 이렇게 예를 하나 살펴봤는데, 자, 선생님이 연역 논증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를 한번 놓을게요. 모든 동물은 동물 포유류라고 하겠습니다. 포유류는 자, 심장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소전제를 놓을게요. 모든 사람은 자, 포유류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 결론 한번 지어볼까요? 결론 모든 자, 구체적인 사실 누구로 가야 될까요? 자,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다? 심장을 갖고 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연역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모든 포유류는 심장을 갖고 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자, 모든 포유류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결론은 그의 일부분인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장을 갖고 있다라는 결론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 연역 논증은 자, 대전제로 놓은 그 근거가 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자, 결론은 다 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옳으면 결론은 100% 참이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성격을 한번 보세요.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왜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근거가 보다 더 큰 일반적인 원리 대전제의 성격이니까, 그리고 결론은 자, 개별적이고 그에 따른 특수한 구체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근거로 제시된, 즉 자, 전제라고도 합니다. 전제로 제시된 일반적인 원리, 자, 근거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한번 써볼게요. 자, 전제라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인 원리가 참이라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다. 자, 그래서 자, 대전제를 참으로 사용하는 3단 논법이 바로 대표적인 연역 논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3단 논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이러한 3단 논법이 자, 이걸 3단 논법이라 하는데 3단 논법이 바로 연역 논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연역 논증은요,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해요. 왜냐? 마지막 결론이 구체적이고 어떤 개별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